한겨울 새벽 5시 계룡대 장교 숙소에서 첫 번째 기상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서지연 중령은 이미 깨어나 있었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진 속 아버지 서영철 대장의 엄한 표정이 오늘도 지연의 마음을 다잡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명예에 걸맞은 하루를 보내야겠어요. 지연이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군복을 입는 동작 하나하나가 예술 같았죠. 셔츠에 단추를 채우고 넥타이를 매는 손길에서 20년 가까운 군 생활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거울 앞에 선 지연의 모습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완벽했습니다. 숙소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쳐갑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계룡대의 아침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지연은 똑똑한 발걸음으로 부대를 향해 걸어갑니다. 마주치는 하급자들이 경례를 하면 지연도 단정한 자세로 답례했습니다. 중령님,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후배 대위가 인사를 건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군인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오늘도 힘내봅시다. 부대 사무실에 도착한 지연은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들을 차례로 검토합니다. 부대 훈련 계획서, 인사발령 관련 문서,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지연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며 메모를 적어갑니다. 점심시간 지연은 다른 간부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대화 주제는 주로 업무와 부대 소식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자꾸 지연에게 머물렀고 대화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지연 중령, 요즘 어떠세요? 선배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지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죠. 별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선배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저녁 시간 지연은 남편 최도윤과 함께 집에서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도윤은 국방부 감사실에서 일하는 민간 조사관이었죠. 과거 특전사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공익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대 분위기는 어땠어? 도윤이 반찬을 집어주며 물어봅니다. 지연은 젓가락을 놓고 생각에 잠겼죠. 글쎄, 뭔가 평소와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 이상했어. 도윤의 표정이 약간 굳어집니다. 감사실에서 일하다 보니 부대 내 소문이나 문제점들을 먼저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최근 지연의 부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감사실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당신 혹시 부대에서 뒷말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어? 도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죠. 무슨 뒷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요즘 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 도윤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당부의 말을 전했죠. 앞으로 며칠 동안은 평소보다 더 조심해서 행동하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지연은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막연한 불안감만 가슴에 남았죠.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서영철 대장의 가르침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군인은 언제나 떳떳해야 한다. 우리 가문의 명예가 달린 일이니까.
지연은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명문 군인 가문의 딸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묘한 분위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지연은 내일도 변함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고 있었죠. 곧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지연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부대 게시판 앞에 모여있는 장병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거든요. 지연이 다가가자 사람들이 급히 흩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지연이 남아있던 하사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고개만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게시판을 살펴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연은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주 확인하던 부대 내부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익명으로 작성된 글들이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지연 중령의 최근 승진, 정말 실력 때문일까요? 정재훈 장군과의 관계가 수상하다는 소문이. 명문가 출신이라고 다른 건 아니잖아요. 지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추측들이 버젓이 게시되어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지연은 침착하게 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대부분이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당황스러웠죠. 점심시간이 되어도 지연은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실에서 간단히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동료들과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령님, 이거 좀 보세요. 부하 대위가 급하게 달려와서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음성 파일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재생해보니 정재훈 장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지연 중령 건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잘 해결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장군님, 다른 간부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 마. 서 대장하고도 이야기 다 되어 있어. 지연이는 우리 사람이야. 음성이 끝나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재훈 장군은 지연의 직속 상관이었고 서 대장은 틀림없이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언제 녹음된 건가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근인 것 같습니다. 벌써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어요. 지연은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음성 파일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소문은 퍼져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내내 지연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회의 시간에도 동료들의 태도가 전과 달랐어요.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연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남편 도윤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지인들로부터 온 메시지들이었죠. 지연아, 인터넷에 이상한 글 올라온 거 봤어? 괜찮아? 연락 안 되길래 걱정됐어. 소문이 사실이야? 아니면 누가 장난치는 거야? 지연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 8시쯤 도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연과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커뮤니티의 악성 댓글들, 정재훈 장군의 음성 파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변한 태도까지. 감사실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어. 도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크게 번지고 있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것 같아. 조직적이라니 무슨 뜻이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아. 음성 파일도 편집된 흔적이 있고. 지연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왜 자신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걸까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는데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조용히 지켜보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해. 성급하게 해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도윤의 조언은 현실적이었지만 지연에게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한다니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명문 군인 가문의 딸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아버지가 이 소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거든요. 동시에 정재훈 장군과 아버지 사이에 정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야간 순찰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지연은 내일부터 시작될 더 큰 시련을 예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군복만큼은 여전히 완벽하게 차려입었어요. 일찍 출근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거든요. 사무실에 홀로 앉아있던 지연에게 부하 대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중령님, 이거 어제 퇴근 후에 누군가 문 밑으로 밀어넣고 간 것 같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확인해 봤습니다.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고 손글씨로 쓴 쪽지가 함께 있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보낸 걸까요? 그리고 USB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지연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문서 파일들이었는데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인사발령 사전협의, 성과평가 조작 의혹, 상급부대 로비 활동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정재훈 장군의 이름이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부대 내 인사발령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작하고 훈련 성과를 부풀려서 상급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지연의 이름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지연 중령의 경우 가문 배경을 고려하여 특별 관리할 것, 서용철 전 대장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상급부대 압력 차단. 지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들이 정말 실력 때문인지 아니면 배경 때문인지 의심스러워졌거든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동료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급히 USB를 뽑고 파일을 종료했어요. 지연, 괜찮아?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 동료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업무가 좀 많아서요.
하지만 동료의 표정에서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시 망설이던 동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해줘야 할 게 있어. 어제 정 장군이 간부들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거든.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음성 파일 건 때문에 소란이 일고 있으니까 당분간 조용히 하라고 했어. 그리고 내 이야기도 나왔어. 저에 대해서요? 장군이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으니까 주변에서 잘 챙겨주라고 했어. 하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 지연은 정재훈 장군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견제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은 혼자 부대 뒤편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 장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 그러게. 이번에 제대로 걸렸네. 두 명의 간부가 나무 뒤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서지연 중령도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글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서용철 전 대장하고 정 장군이 예전부터 가까웠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 그러면 지연이도 결국 피해를 입게 되겠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지.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조차 자신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더 큰 충격은 아버지와 정재훈 장군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그날 오후 지연은 남편 도윤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도윤은 업무를 중단하고 부대 근처 카페에서 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은 아침에 받은 USB와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도윤은 USB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감사실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눈으로 문서들을 분석했어요. 이 자료들이 진짜라면 정재훈 장군의 비리는 확실해.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연관되어 있느냐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의심스러울 수 있겠네.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지연 씨, 혹시 아버님께서 정재훈 장군과 어떤 관계인지 알아? 잘 모르겠어. 군 선후배 사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 아버님께 한번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겠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해.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께 이런 민감한 질문을 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아버지를 뵈러 갈게. 나도 같이 가. 이 문제는 당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카페를 나서며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서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과 똑 닮은 날씨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과 도윤은 서용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면서요.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곧 듣게 될 이야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저녁 7시 지연과 도윤은 서용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 양옥집의 불빛이 따뜻하게 보였지만 지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현관문을 누르자 서용철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지연아, 갑자기 웬일이냐? 도윤도 함께 왔고. 서용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경계하는 기색을 느꼈어요.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결국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최근에 지연이 부대에서 일어난 일들 혹시 들으셨나요? 서영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모르는 척 하려다가 이내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소문 정도는 들었다. 요즘 군 내부 소식이 빨리 퍼지더라. 그럼 정재훈 장군에 대한 이야기도 아시겠네요. 서용철은 찻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시간을 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재훈이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그게 지연이와 무슨 상관이냐? 지연이 가방에서 USB를 꺼내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아실 거예요. 서용철은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는 동안 그의 얼굴색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특히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부분을 읽을 때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냐? 부대에서 익명으로 받았어요. 아버지, 정재훈 장군과 정말 어떤 관계이신가요? 서용철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재훈이와는 오래된 인연이 있다. 지연과 도윤은 숨을 죽이고 서용철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10년 전 내가 아직 현역이었을 때 일이다. 정재훈이가 대령으로 있을 때 큰 실수를 했었어. 훈련 중 사고가 났는데 그걸 덮어주었지. 왜 그런 일을? 그때는 군의 명예를 생각해서였다. 하지만 그 일로 정재훈이가 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게 됐어. 서용철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령으로 진급할 때도 정재훈이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거절했지만 그가 알아서 뒤에서 손을 썼을지도 모르겠다. 지연은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자신의 진급이 정말 실력 때문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들이 모두 가짜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다, 지연아. 너의 실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다만, 서용철이 말을 멈췄습니다.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다만 정재훈이가 내 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도 정확히 모르겠다.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감사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도윤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통화를 했습니다. 몇 분 후 돌아온 도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감사실에서 정재훈 장군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됐다고 해. 그리고 도윤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연이 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이 닥친 거였어요. 서용철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조사가 시작되는 거야? 내일부터. 일단 지연 씨는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상태가 될 거야.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용철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정재훈이를 직접 만나보겠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확실히 해야겠어.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정 장군을 만나시면. 상관없다. 내 딸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서용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냉정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가족이 위기에 처하자 다른 모습을 보인 거죠. 하지만 아버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안 돼.
너는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야. 괜히 더 복잡해질 수 있어. 도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버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감사실 직원이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용철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정재훈이는 궁지에 몰리면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조사를 생각하니 두려웠어요. 더 큰 걱정은 아버지와 도윤이 정재훈 장군을 만나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자신의 인생도 저 눈처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지겠구나. 지연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정재훈 장군과의 만남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오전 지연은 부대에 출근했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맞았습니다. 사무실 문에는 이미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감사실 직원들이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별관의 임시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서지연 중령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외부 연락도 제한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연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같은 시각 서용철과 도윤은 정재훈 장군의 사저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집이었는데 생각보다 화려했어요. 현관문을 누르자 정재훈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서 대장님. 갑자기 웬일이십니까? 정재훈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용철을 보자마자 무슨 일로 왔는지 직감했거든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서용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재훈아, 지연이 일로 왔다. 정재훈은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만해라.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지연이를 이용해서 뭘 했는지 말이야. 서용철의 직설적인 말에 정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재훈이 입을 열었어요. 대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그게 내 딸을 끌어들일 이유가 되느냐? 지연이는 애초에 실력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도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어제 지연이 받은 USB의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였어요. 이 문서들이 사실인가요? 정재훈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 구한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인지만 답해주세요. 정재훈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일부는 사실입니다. 서용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딸을 위해 참고 있었지만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있었어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말해라. 지연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정재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지연이의 실력을 인정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추진하던 프로젝트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지연이를 방패막이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방패막이? 네. 지연이의 가문 배경을 이용해서 상급 부대의 견제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작한 성과들을 지연이 명의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도윤이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연이가 받은 표창이나 진급도 조작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지연이 자신의 실력으로 이룬 거예요. 저는 그냥 과정을 좀 더 매끄럽게 만들어준 것 뿐입니다. 서용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재훈의 변명이 더욱 화나게 만들었거든요. 내가 매끄럽게 만들어준다고? 내 딸을 이용해서 내 비리를 덮으려고 한 주제에? 대장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군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만해. 변명은 듣기 싫다. 서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는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정재훈이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대장님도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서영철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무슨 소리냐? 10년 전 그 일 말입니다. 제가 일으킨 사고를 덮어주신 대가로 지연이의 입대 과정에서 특혜를 받지 않으셨나요? 도윤이 놀란 눈으로 서영철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그건 서영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재훈의 말이 일부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지연이가 사관학교에 들어갈 때 면접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으셨죠? 물론 지연이의 실력이 충분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도 결국 딸을 위해 부정한 일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거든요. 그때는 딸을 위해서였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장님. 제 방식대로 지연이를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도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과거 일은 나중에 정리하고 지금 중요한 건 지연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입니다. 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조사에서도 그렇게 증언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아야 해. 알겠습니다. 내일 감사실에 가서 모든 걸 자백하겠어요. 서용철과 도윤이 정재훈의 집을 나서며 둘 다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지연을 도울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지만 서용철 자신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딸을 위해서라지만 결국 나도 똑같은 일을 했구나. 서영철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임시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대기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그녀에게 도윤이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정재훈 장군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증언하겠다고 하더군.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깨끗하신 걸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지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도윤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 어제 정재훈 장군을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철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너에게 미안한 일이 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오후에 집으로 와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전화가 끊어진 후 지연은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임시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더욱 길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쯤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지연 중령님, 내일 오전 정식 조사가 시작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면 미리 준비해 주세요.
지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서용철은 거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어요. 지연이 들어오자 아버지는 앨범을 덮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앉아라, 지연아. 지연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용철의 눈가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에게 숨긴 일이 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 무슨 일이에요? 서용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관학교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부정한 방법을 썼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면접 과정에서 미리 문제를 알아내서 너에게 알려줬다. 그리고 면접관 중 한 명과 미리 이야기를 해뒀지. 지연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했던 사관학교 입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확실하게 하고 싶었다. 내 실력은 충분했지만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두려웠어. 서용철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정재훈의 사고를 덮어줬다. 그때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다, 지연아. 사관학교에 들어간 후의 모든 것은 내 실력이야. 아버지가 도운 건 입학뿐이었어. 하지만 지연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출발점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보는 시선이 이미 달라졌어요. 서용철은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을 위해 한 일이 오히려 딸을 더 큰 고통으로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지연아,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함께. 지연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시면 아버지의 명예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명예보다 딸인 네가 더 소중하다. 서용철의 단호한 말에 지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했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이미 결심했다. 내가 저질렀던 일의 대가를 치를 때가 됐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급한 표정으로 거실로 뛰어왔어요. 아버님, 지연아,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재훈 장군이 오늘 오후에 모든 자료를 들고 해외로 도피했다고 합니다. 지연과 서용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정재훈이 배신한 거였어요. 그럼 지연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정재훈이 없으면 지연이의 결백을 증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지연이에게 떠넘길 수도 있어요. 도윤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절망에 빠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닥친 거였어요.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지연 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연은 모든 희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정재훈의 배신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사라진 거였거든요.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서용철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있는 한 끝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이다.
정재훈의 과거 비리부터 내가 저질렀던 일까지 모든 것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서도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연은 아버지와 남편의 결연한 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어요. 저도 끝까지 싸우겠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하지만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재훈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던진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새벽 5시 서용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서 전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재훈 장군이 도피하기 전에 언론사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서용철은 급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정재훈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서용철 전 대장과 그의 딸 서지연 중령이 지난 10여 년간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압력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따라갔을 뿐입니다. 서용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재훈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도망간 거였어요. 특히 서지연 중령의 사관학교 입학부터 최근 진급까지 모든 과정이 조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마자 서용철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 동료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쏟아지는 연락이었어요. 같은 시각 지연은 임시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부녀가 함께 비리를 저질렀나 보네. 명문가라더니 결국 이런 집안이었구나.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포기하지 마. 감사실에서 정재훈의 발언을 검증하고 있어.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재훈이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 국방부에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수사를 지시한 거였어요. 동시에 군 검찰도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용철 전 대장과 서지연 중령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가 나오자 언론의 관심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서용철과 지연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날 오후 서용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는 국방부 기자실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서용철의 등장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용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습니다. 정재훈 전 장군의 주장 중 일부는 사실입니다. 제가 딸의 사관학교 입학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용철의 고백은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주장은 거짓입니다. 특히 제 딸 서지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서용철은 가져온 서류들을 공개했습니다. 정재훈의 과거 비리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어요. 이 자료들은 정재훈이 지난 10년간 저질렀던 비리의 증거입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자료 속에는 정재훈의 성과 조작, 인사청탁, 그리고
각종 비리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럼 딸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연이는 순수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군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관학교 입학 후의 모든 성과는 지연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감사실에서는 서영철이 공개한 자료들을 긴급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직접 참여해서 자료의 진위를 확인했어요. 이 자료들이 진짜라면 정재훈의 주장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감사실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서지연 중령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이네요. 같은 시각 지연은 텔레비전으로 아버지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평생 명예를 중시했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아버지, 지연의 중얼거림이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용철은 국방부 건물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딸만큼은 억울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서영철의 기자회견으로 도배됐습니다. 여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재훈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서영철 전 대장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정재훈 장군이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도망간 것 아닌가? 딸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포기한 아버지의 모습이 감동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혹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정 입학은 부정 입학 아닌가? 명문가의 특권 의식이 문제다.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와 통화했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으세요? 딸아, 아버지는 괜찮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졌어. 서영철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조금만 더 견뎌라. 지연은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만 넘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영철의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감사실과 군, 검찰의 합동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었어요. 정재훈이 남긴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그의 주장 대부분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지연 중령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실장이 도윤에게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정재훈 전 장군이 일방적으로 이용했을 뿐 서중령은 완전히 피해자였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지연의 결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언제쯤 복직이 가능할까요? 내일부터 정상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영철 전 대장의 경우는 감사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관학교 입학 과정에서의 부정은 엄연한 사실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정식으로 복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자신의 사무실은 그대로였지만 지연의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중령님, 돌아오셨네요. 부하 대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중령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지연은 오랜만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느낌이었어요. 지연, 정말 힘들었겠다. 선배 중령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새 출발이라고 생각해. 지연은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치러야 할 때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도윤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서용철은 서재에서 오래된 군 관련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이제 필요 없는 책들을 정리하고 있다. 서용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지연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 서용철은 책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너는 이제 떳떳하게 살아가거라. 아버지가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아버지,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희생하신 건데 제가 어떻게 떳떳할 수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가 한 일은 아버지 책임이고 내가 이룬 성과는 내 것이야. 서용철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다음 날 오전 국방부에서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지연 중령에 대한 모든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고 정재훈 전 장군에게는 국제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서용철에게는 명예전역 취소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처벌치고는 가벼운 편이야. 도윤이 지연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마 딸을 위한 희생을 감안한 것 같아. 지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무죄가 됐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대가를 치러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서용철은 기자들 앞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명예만큼은 지켜졌다는 점에서 만족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회봉사를 통해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딸이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한 달 후 지연은 정상적인 군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의 시선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지연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진실한 내가 되고 싶어. 지연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용기를 본받아서 나도 정직하게 살아가겠어. 도윤은 아내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당신다운 결정이네. 서용철은 요양병원에서 사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산책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와주셨네요. 한 할머니가 서용철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정원을 한 바퀴 돌아볼까요? 서용철이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과 도윤은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용철은 한 어르신과 함께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연아. 온 줄 몰랐네. 서용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요즘 어떠세요? 좋다.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서용철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이제야 진짜 명예가 뭔지 알 것 같다. 무슨 뜻이에요?
진짜 명예는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계급이나 지위가 아니라. 지연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자신도 같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도윤은 아버지와 함께 요양병원 정원을 거닐었어요. 석양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야. 서영철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비록 험난하지만 진실한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